네, 안녕하세요. 전기철도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릴 강사 오완식입니다. 먼저 강사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2002년부터 2022년까지 현재 사단법인 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철도 시스템 분야 공학박사 자격을 취득을 하고 있고요. 전기철도 분야 직업능력개발 훈련 교사 자격을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또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에서 자문위원을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입니다. 강의 순서는 전기철도 시설 현황과 전기철도 전차선로 설비에 대해서, 그리고 변전, 전력 설비, 그리고 국제표준 전기철도 규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리고 초보자의 입장으로서 설비들 설명하는 순서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장, 전기철도 시설 현황입니다. 한번 볼까요? 한국철도의 속도 변화입니다. 고속철도는 2004년 4월 경부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약 300km의 속도혁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일반 철도도 건설 운영 중인 노선 구간이 230km급과 현재 계획 설계 중인 노선은 250km급으로 고속화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런 속도 혁명에 맞는 모든 철도 시스템은 전기 철도 아니면 이런 속도까지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연역을 봤을 때 지금 보게 되면 1899년도에 모갈이라는 증기기관차가 최고속도 50km로 조선, 그 당시에 구한말이었죠. 조선시대 때 딱 하고 출현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약 한 50년 후엔 디젤 기관차가 최고속도 105km, 그리고 1986년도엔 새마을 동차가 최고속도 150km 해서 지금 2015년도에는 차세대 고속열차 해무 430이 2013년 3월 28일 421.4km를 달성해서 우리나라도 가히 400km급 이상의 철도 기술을 보유한 철도 선진국 대열로 다가갔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좀 숨어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학생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인 직장이실 수도 있겠지만, 이 강의 포인트에서 보시면 최고 속도란 말이 계속 나오죠. 최고속도, 최고속도, 최고속도. 이게 자동차를 비유하면 자동차에 있는 게이지가, 이런 게이지가 0에서부터 통상 240km, 260km, km/h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악셀을 끝까지 밟아서 게이지가 240까지, 260까지 끌고 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최고 속도 말고 평균 속도로 보게 되면 약 현재까지는 한 300km급대, 300km/h 정도의 속도로 가장 최고 속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호남고속선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베드 구간이 있어서 지금 400km급의 열차가 운영할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부고속철도는 현재 최고속도 330km급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광명에서 오송까지 갈 때 약 한 300km 정도로 주파를 하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일반선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200에서 300km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직선화하고 전기철도화 했을 경우에 속도혁명에 따라서 한 300km급대로 평균 속도를 맞춰준다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 속도가 더 줄을 수가 있고요. 전기철도 쪽에서 300km급대가 우리나라의 고속철도의 평균 속도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철화 증가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03년 이전까지는, 화면에서 보시면 2003년 이전까지는 수도권과 산업선 일부 구간에서만 전기철도를 운영을 해서 전철화율이 약 21.4%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년 만에 49.2%로 올라갔죠. 이건 이제 2005년도 기준인데요. 2004년도에 이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4년도에 경부고속선 이 KTX가 개통이 되면서 그때 이제 사실상 국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게 호남선과 경부선이
전철화가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호남선도 KTX가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그때는 호남선 전철화라고 해서 일반 새마을 동차들이 디젤 차가 들어갔었는데요. 경부 고속철도는 경부선만 고속선이 들어갔지만 호남선도 KTX가 들어가면서 일부 구간이 전철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05년도에는 49.2%에서 거의 더블로 올라가죠. 그리고 현재 2021년도에는 78.7%까지 전철화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앞으로 정부에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서 2025년까지 약 한 85% 정도의 그 전철화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 전철화율, 달성률에 따라서 보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설비 속도입니다. 전철 변전소의 증가 현황이죠. 03년 이전까지만 해도 좀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과 그 산업선 일부 구간에서만 운영을 했을 때 전체 174개소의 그죠? 174개소의 전철 변전소가 운영이 됐습니다. 요거는 한국철도공사의 전기 업무 자료를 참고를 했고요. 요게 작년 기준으로 약 331개소로 더블로 개소가 일어났죠. 근데 요걸 봤을 때 이 전기철도 분야를 봤을 때 전철 변전소가 증가를 했다라는 거는 자, 변전소에 들어가는 전력 기기들, 거기에 따른 설계, 감리, 시공, 앞으로 철도공사에서 유지보수해야 될 인력들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인력들이 투자가 된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 설비들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철도 분야도 상당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배전솔로 부분입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넘어갔네요.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린 이 기준들 증가 현황이라든가 이런 그 퍼센트율은 국철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국가철도 시설에 대해서 지금 서울교통공사나 지금 5대 광역시에 있는 그런 전철화 설비들은 지금 설명 자료에 좀 빠져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5년 이전까지만 해도 이 수도권 등 그 주요 노선에서만 운영하고 있었던 그 배전선로, 이 전력 설비들이죠. 배전선로 거리가 약 한 280%가 급증을 해서 05년까지는 2,346km였던 이 전력 설비들이 6,698km, 한 3배 정도가 늘었죠.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이 배전선로가 지금 복잡해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철도의 신경망에 해당이 되죠. 신경망에 해당이 되는데 이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배전선로를 케이블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전에는 전선 회사뿐만 아니라 또는 설계하는 회사 또는 시공하는 회사 그리고 앞으로 철도공사에서도 유지보수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유지보수하는 것까지 해서 이 철도의 신경망이 상당히 많은 수준까지 증가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런 그 설비들을 운용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 전기철도 시스템, 이 전기철도 분야가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현재 그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그 철도건설법이 있습니다. 그 법령에 따라서 정부에서 앞으로 5년, 10년, 15년간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아젠다를 그리고 있는데요. 현재는 2023년까지의 미래사항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수도권, 이게 이제 수도권 전철망 계획이고요. 23년도까지, 그리고 수도권부터 전체 경상도, 전라도, 강원권까지 이런 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수립을 하고 있지만 이 수립하는 거에 가장 큰 포인트는 전기철도화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강원권 이쪽에 철도를 개량을 하는데 아직까지 비전철 구간도 있죠. 비전철 구간도 있지만 대부분을 전철화 구간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축 계획의 철도 관련 주요 지표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영업거리는 현재 4,274.2km에서 앞으로 5,340.6km까지 125%를 향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철화 연장률도 3,166.2km에서 4,182km까지 약 134%로 대폭적으로 제고할 계획이고요. 이 보시는 것처럼 전철화율도 상당히 높아지는 것을 이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아까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안에 정부의 전체적인 목표 지수가 퍼센트 비율과 그리고 복선화 영업거리로서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의 전반적으로 지역 간 통행 시간의 변화를 꾀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 광역철도에 대한 개발, 그리고 비수도권에 대한 광역철도를 개발하는 것들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세부 내용들은 현재 국토부 홈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해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국토교통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자료들은 그쪽에 들어가 있고요. 다음 2장은 전기철도 전차선로 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설명드릴 게 어떠한 설비들에 이런 설비들이 있다 라고 해서 이런 설비들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부적인 사항들은 철도 전기 기술자들이나 전기공학도나 이런 분들이 아셔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 지금 철도에 입문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이런 설비들은 철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설비들이구나 라는 그런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철도 전차선로 설비입니다. 현재 일반 국가철도 시설은 보시는 것처럼 외부에 있는 시설의 전차선 설비들은 약 25,000V의 고압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지하로 갔을 때 서울교통공사, DC로 운영되는 서울지하철, 서울교통공사 구간이죠. 그리고 9호선 구간, 그리고 대전, 인천, 대구, 부산 등 지하에 있는 구간들은 DC 1500V로 움직이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국가철도 시설 밖에 나와 있는 시설들, 가공시설들은 AC 25,000V의 고압 전선이 흐르고 있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 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일반 전선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고압 전선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화면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기철도 전차선 설비입니다. 전기철도 전차선 설비는 전기를 주동력으로 하는 전기차가 운행하게 하는 전기시설물입니다. 이게 현재 법적으로 또는 공학적으로도 변전설비와 급전설비, 부하설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부하설비란 지금 방금 전에 짠하고 나타났던 이런 KTX 같은 열차, 전동차들이 부하설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전기설비 중에서 특이한 게 부하설비가 움직이는 이동부하라고 하죠. 이동부하설비는 철도에 밖에 없습니다. 집에 있는 냉장고, TV가 안방에 있다가 거실로 옮긴다거나 아니면 안방에 있다가 밖에 나간다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철도에서, 전기에서 부하설비는 지금 보고 계신 열차를 말하는 겁니다. 전기철도 전차선로 설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차의 집전장치, 전 페이지에서 확인하셨던 것처럼 열차의 집전장치에 직접 접촉을 해서 열차 운행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전선을 전차선이라고 합니다. 여기 쪼로록 나와 있거든요. 쪼로록 나와 있고요. 선로 주변에 전철주나 터널 내 하수관 등 지지물과 각종 부속시설물이 조합된 시스템을 전차선로 설비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공전차선로라고도 있고요. 강체전차선로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특수성이죠. 전기철도 열차 운행을 위한 필수 설비입니다. 200km 이하 또는 250km, 300, 350km, 400km급 등 열차 속도 등급에 따라서 설비가 달라집니다. 설비가 달라지는 것들은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열차 속도를 내는 거에 따라서 설비의 구성이라든가 어떠한 전선의 장력이라든가 아니 시스템의 구성들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들,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기철도 기술자가 됐을 경우엔 그런 속도 등급에 따라서 별도의 규정들을 또 향후에 다른 강의를 통해서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선 방식입니다. 좀 전에 이제 사진으로 보셨던 것들을 이런 도면으로 풀었을 때 전차선로 가선 특성과 또는 열차 속도에 따른 이 집전 특성, 가선 특성, 말씀드린 것처럼 수명, 경제성, 편리성 등을 감안해서 가선 방식을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이라든가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가서 뭐 견학을 갔거나 교육을 갔을 때 보게 되면 이 여러 가지 가선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이 심플 커터너리 가선 방식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플 커터너리 가선 방식은 전차선과 조가선을 2조로 구성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하단에 있는 게 전차선이고요. 요게 조가선이고요. 드롭보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궤도면이 평행하게 조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롭보 간격을 조정해서 장력을 크게 해서 고속 운전에 적합합니다. 현재 지금 속도 특성이 300, 350, 400km급으로 심플 커터너리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경부고속철도와 프랑스의 동부선에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가 경부고속철도를 개통을 시킬 때 프랑스와 같이 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는 심플 커터너리 가선 방식을 활용을 하고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변 Y형, 뭐 이런 Y형 있죠. 변 Y형 심플 커터너리 방식도 있고요. 또 컴파운더라고 해서 지금 전차선, 보조조가선, 조가선에서 이런 방식이 좀 다른 것들도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를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 변 Y형 심플은 뭐 독일 또는 일본 신간센에서 컴파운드 커터너리 방식. 나중에 해외여행을 지금 뭐 코로나 시기 풀려서 해외여행을 가시게 된다 그러면 열차 여행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많이 하시게 되면 열차 지붕 위에 있는 이 전선유들을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신 것들이 좀 기억이 날 겁니다. 저도 해외여행을 코로나 시국 전에 갔을 때, 뭐 일본을 갔을 때 또는 프랑스나 독일, 스페인을 갔을 때 뭐 제가 이쪽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보다 보면 뭐 상당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철도를 하는 철도인으로서 그런 종류도 확인해 보는 게 뭐 나름 쏠쏠한 재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다음은 전차선의 높이와 편의입니다. 예, 높이와 편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거고요. 이 높이와 편의는 운전면허, 철도 운전면허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밀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 높이와 편의를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엔 어떤 사고로 유발이 될 수가 있고요. 향후에 뭐 그 철도 사고 했을 때 열차가 고장 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전차선의 높이와 편의가 안 맞아서 뭐 하립사고, 이게 펜타그래프에 뭐 전차선이 낀다거나 뭐 지금 그런 큰 사고는 대형 사고는 나고 있지 않지만 그걸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전차선 높이는 레일 면상 중요하죠. 레일 면상 바퀴에서부터가 되겠죠. 레일 면상에서 전차선 하부까지 약 5,200, 5.2m 그리고 5.08 정도. 요거 이제 고속선 기준입니다. 뭐 지하철 같은 경우엔 4,850, 뭐 4,950 각기 좀 다르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통상적으로 일반 철도는 5,200 정도의 높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